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보수적인 투자자가 선호할 만한 은행 이자보다 높은 배당의 한 방은 더민 기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속 리뷰를 하고 있죠.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시총 2조 8천억 정도 되죠. 외국인이 22.8%,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0.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PBR이 1.6%고 추정 PR이 41.7 정도 되고 있죠. 자, 이 유한양행이 배당 수익률이 0.87 하면 그냥 이 회사를 잘 모르면 배당 수익률이 뭐 1%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실제 매년 주식 배당을 5% 정도, 4.5%에서 5% 정도 매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배당하고 현금 배당 0.9% 정도 되죠. 이걸 합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년 배당이 5% 이상 매년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주식 배당이 요 근래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이 유한양행이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두주자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지금 신약 개발 업체로 지금 변신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 유한양행이 지금 해외 유수 기업들하고 투자 수출 계약을 맺은 건이 1조대 수준의 수출 계약을 맺은 건이 3건이나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미국 길리어드사와 9천억대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이 부분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물질 공동 개발입니다. 자, 지난해에는 레이저 티닙 폐암 치료제죠. 레이저 티닙을 1조 4천억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자,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신약 후보 물질 탐색 3년간 2천억 바이오 벤처 투자 성과, 개방형 혁신으로 신 비즈니스 모델 제시, 뭐 이렇게 돼 있죠. 최근에 유한양행이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이런 업체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체 파이프라인으로 신약 개발하는 곳에 투자를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좀 어닝 쇼크가 나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쇼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주가가 오히려 올랐죠.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이 낮은 이유가 이런 R&D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높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길리어드사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그리고 레이저 티닙 폐암 신약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일단은 계약금은 실패를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 그런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료 물질이 개발된 적이 없는 완전히 블루오션 시장이죠. 여기에서 먼저 개발에 성공을 하는 회사는 그냥 완전히 돈을 쓸어 모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유한양의 물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많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유한양행 이 기술은 이제 길리어드사에서 가져가서 이제 공동 개발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유한양행은 그냥 돈방석에 앉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계약하면 지금 이제 잘 진행이 돼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9천억을 최종적으로 9천억 정도를 길리어드에서 유한양행에 주는 거죠. 그러나 이 9천억도 아주 크고 중요하지만
어, 우리나라와 그리고 뭐 아시아 몇 개국 뭐 이런 부분에 유한양행이 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의 이런 판권은 길리어드사가 가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초기 단계에서 길리어드사가 이렇게 수입을 해 갔기 때문에 공동 개발해서 성공하면 9천억을 주고 길리어드사가 전 세계 이제 이런 판매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술 수출이죠. 대신에 한국 쪽은 유한양행이 독점권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9천억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된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이 더 큰 대박이고 길리어드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엄청난 매출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매출의 10%를 이 유한양행에 이렇게 로열티로 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로 큰 대박이죠. 이 레이저틴이 폐암 신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앞서 설명한 부분하고 똑같은 그런 계약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삼상 이제 진행을 하죠.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기술을 수입해간 업체에서 유한양행 쪽으로 매출의 10%를 계속 주게 되죠. 그리고 한국 쪽은 유한양행이 독점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 두 개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하나 성공을 했죠. 자, 유한양행 규모 1조의 기술 이전, 새 역사, 목표가를 높인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1일에 베링거 링겔하임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넷시라 그러죠. 치료를 위한 융합 단백질의 글로벌 판권, 한국을 제외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개발 허가 매출에 따른 총 1조 규모의 계약으로 유한양의 순매출에 대한 경상 기술료도 별도로 받죠. 이게 보통 10% 정도 받습니다. 자, 지금 길리어드사에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넷시 관련된 이런 기술을 하나 수출했죠. 그리고 베링거 링겔하임에도 또 이제 조금 다른 이 넷시를 또 수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링거 링겔하임에서 먼저 성공을 하거나 먼저 성공 뭐 이런 거 관계없죠. 성공하거나 길리어드사에서 성공을 하거나 관계없습니다.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서든 하나라도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로열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이 베링거 링겔하임에서 많이 성공했다. 성공해서 이제 세계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그 기술이 이제 세계 최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쓸어 모으죠. 그러면 가장 크게 이득 보는 거는 베링거 링겔하임 또는 길리어드사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냥 돈방석에 앉는 거죠. 안 그래도 큰 회사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로열티 10%를 또 계속 받고 한국 부분은 유한양행이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수출한 이런 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지금 세 건이 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술력이 높은 회사들하고 유한양행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하면 그냥 대박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레이저 티니브는 얀센하고 있죠. 얀센도 정말로 큰 세계적인 제약사죠. 지금 뭐 노는 물이 다르죠. 유한양행은 베링거 링겔하임, 길리어드, 얀센 뭐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이제 조단위 기술 이전 수출을 다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런 상황에 PBR이 지금 1.6밖에 안 되죠. 지금 유한양행은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거의 별로 이렇게
반영이 아직까지는 많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이렇게 신약 개발 이런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PBR이 상당히 좀 높죠. 그러나 유한양행은 지금 1.6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추정 PER도 41 정도. 신약 개발 회사치고 돈을 계속 버는 회사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미약품하고 뭐 이런 기존 제약사들이 돈을 벌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죠. 자, 유한양행은 국내 1위의 제약 회사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자, 그런데 이제 2분기에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억 나왔죠. 전년비 98.1% 하락을 했습니다. 자, 4억이 나왔고 매출은 7.2% 줄고 당기순이익도 74% 감소했죠. 자, 영업이익 급감은 기술료 수익 감소, 주력 품목 부진과 연구개발 R&D 비용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 판매하고 있는 약의 값이 인하가 됐죠.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자, 이 유한양행이 이런 부분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가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러면서 내려가는 게 맞겠지만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이 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더 장착이 돼 있죠. 그리고 조단위 수출이 3건이 있고 또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총 한 14개 정도 유한양행 자체 파이프라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투자 등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총 한 14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좋죠.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이다 보니까 이런 유한양행은 배당 수익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술 수출 3건 된 부분 중에서 하나만 성공을 하더라도 완전히 그냥 돈방석에 앉는 거죠. 유한양행의 시총은 확 올라가 버리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14개 정도 세계 이렇게 수출한 이런 이력을 보면 앞으로도 또 그런 수출이 또 진행될 이런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죠. 최근에 1년도 안 된 이런 시기에 그런 기간 동안에 유한양이 3건이나 조단위 수출을 했습니다. 세계 유수 기업들하고. 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유한양행은 좀 보수적인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가 정말 좋은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유한양행 한번 보시면, 자, 이때 레이저 티닙 수출을 했죠. 자, 요날 수출했습니다. 이때는 1조 4천억짜리였죠. 이렇게 실적 부진 이런 부분으로 크게 하락을 했다가 레이저 티닙 수출 소식 나오면서 점상을 찍었죠. 점상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승을 했다가 또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제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러다가 길리어드사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수출을 이때 했습니다. 자, 수출하고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렇게 매출에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수출 소식이 나오고 20% 가까이 떠서 시작했지만 쭉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게 이제 또 계속 흘러가다가 이때 이제 베링거 링겔하임에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기술 수출을 했죠. 9천억 수준이죠. 그렇게 수출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기술 수출 하나, 둘, 세 개, 1년도 안 됐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시장 분위기 따라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치기가 그렇게 놔두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8월 달이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배당 시즌이죠. 배당금 주식 배당까지 합치면 5% 이상 일단 배당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 수출한 부분이 성공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로얄티로 매년 10%로 계속 받죠. 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또 이제 기술 수출이 또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런 성공 가능성은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유한양행에서 계약하는 것들이 실패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건, 그런 조건으로 지금 계속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수적인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상당히 느릿하게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마음은 좀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지겹죠. 좀 지겹게 이렇게 가고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술 수출 부분이 한 번씩 또 터지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크게 튀죠. 이런 부분에 이제 한번 튀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20% 높게 시작하면, 이럴 때는 뭐 아무리 내가 장기 투자한다 해도 20% 일단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날도 보면, 이날은 이제 이런 부분이 항상 이렇게 많이 학습이 되다 보니까 1조 정도 9천억을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6% 정도밖에 안 떴죠. 그리고 9% 수준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듯이 이제 이렇게 또 기술 수출이 한 번씩 되면 한번 크게 또 탁 올라가는 그런 또 한 방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유한양행 보시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없는데 다 털었는데 먼지 안 나는 기업,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유한양행이 지금 유일한 박사의 뭐 그런 뜻을 따라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런 부정하고 비리,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투명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상당히 느리죠. 상당히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 나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매년 이 한 칸이 1년이죠. 매년 5%씩 배당 수익을 받는 거죠. 5% 받고, 이렇게 여기도 5% 받고 또 5% 받고 5% 받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배당을 받은 거를 팔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매년 주식 수가 5%씩 늘어나는 거죠. 한 4.5% 정도 계속 주식 수는 늘어나고 1% 정도는 0.9% 정도 되죠. 0.9%는 현금 배당을 받고,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지금 얼마 전이 아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독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 파생 상품, 독일 금리가 여기까지 기준금리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맥스로 5%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환호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금액이 1조가 넘는 금액이 거기에 투자가 됐다고 하죠. 자,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설마 했는데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게 되면 원금을 이제 어느 수준보다 많이 낮아지면 원금을 다 날리죠. 정말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억을 투자했다가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내가 보수적이다 이러나 주식은 무서워서 안 할란다 이런 타면 차라리 그냥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파생 상품에 뭐 0.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 이제 3% 정도 준다고 했을 때 그런 파생에 들어가면 그럴 일은 없겠지 이렇게 뭐 설득 당하겠죠. 그러고 잘 되면 5% 받는 거고 잘못되면은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뭐 이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배당도 5% 이상씩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기술 수출 한 번씩 또 잘 되면 또 이제 들썩들썩 한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잘 돼 버리면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이제 한 방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도 그런 한 방을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단점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기술 개발 뭐 약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온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상당히 둔하다. 그리고 너무나 지겹게 천천히 움직인다. 이런 부분은 좀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보수적인 투자자가 선호할 만한 은행 이자보다 높은 배당 그리고 한 방은 더 민 기업 유한양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